2024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만 117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숫자만 봐도 끔찍하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이번에 잘린 사람들은 공장 노동자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던 여러분과 똑같은 화이트 칼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해고 통보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AI 도입으로 인한 조직 개편. 월급 받고 일하던 자리에 이제 월 구독료 내는 프로그램 하나가 앉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보려 합니다. AI가 정말로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했는지, 기획자와 디자이너와 개발자는 지금 어떤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이죠. 먼저 숫자부터 봐야 합니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미국 기업들이 발표한 감원 규모가 117만 명이라고 했죠. 2023년 같은 기간이 76만 명 수준이었으니까 불과 1년 만에 54%나 급증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잘렸느냐예요. 예전처럼 생산직이나 현장직이 주로 정리된 게 아니라 이번엔 사무직과 전문직, 그러니까 엑셀 다루고 회의하고 기획 쓰던 사람들이 대량으로 밀려났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계산이 명확해졌거든요. 연봉 5천만 원짜리 직원 10명 대신 월 20만 원짜리 AI 구독 하나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약 5만 5천 개의 일자리가 AI 도입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해고 통보서에 대놓고 AI 전환, AI 기반 효율화라는 문구가 박혔어요. 이게 단순히 자동화 흐름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장 기계가 육체 노동을 대체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책상 앞에서 머리 쓰는 일까지 AI가 넘보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이 업무는 이제 AI로 더 싸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한 줄이 수만 명의 생계를 끊어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회사들이 AI를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비용이죠. 인도 이커머스 스타트업 두카는 고객 지원 부서 직원의 90%를 챗봇으로 교체했고 그 결과 관련 비용을 85% 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연봉 3천만 원짜리 상담원 100명이면 인건비만 연간 30억 원입니다. 그런데 챗봇 하나 도입하면 월 수백에서 수천만 원 정도 구독료로 끝나요. 연간 비용이 그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도 비슷합니다. AI 기반 고객 응대 시스템 하나로 풀타임 직원 700명 분량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면서 실제로는 1,000명을 감축했어요. 회사는 더 적은 사람으로 더 많은 고객을 더 빠르게 응대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죠. 기업 입장에서 AI는 연봉 1억짜리 인력 대신 월 몇십만 원으로 고용 가능한 가상 직원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연봉 1억 개발자 대신 월 20만 원 AI라는 말 정말 현실인가요? 영국 통신사 BT는 2030년까지 전체 인력의 40%인 5만 5천 명을 줄이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중 1만 개 이상은 AI와 자동화로 대체한다고 못 박았어요. IBM도 백오피스 업무의 30%를 향후 5년 안에 AI로 돌리겠다고 선언했죠. 여기서 말하는 백오피스가 뭐냐면 인사팀, 재무팀, 지원부서 같은 곳입니다. 공장 현장이 아니라 사무실 책상에서 엑셀 돌리고 보고서 쓰던 사람들 자리예요. 실제로 AI 코드 생성기, 자동화 테스트 툴, 코드 리뷰 AI가 이미 개발 현장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작업이나 API 연동, 간단한 버그 수정 정도는 AI가 사람보다 빠르고 싸게 처리합니다. 기업 회의실에서 진지하게 논의되는 질문이 이겁니다. 연봉 1억짜리 시니어 1명 빼고 그 자리에 주니어 2명이랑 AI 툴 하나 넣으면 되지 않나? 혹은 주니어 아예 안 뽑고 시니어 1명이랑 AI로만 팀 꾸리면 비용 절반 아닌가?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 구조조정 전략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획자, 마케터, 카피라이터부터 타격을 입었어요. 2024년 기준으로 마케터의 78%가 이미 데이터 입력이나 스케줄 관리 같은 반복 업무를 AI에 맡기고 있고 55%는 텍스트 콘텐츠 제작에, 38%는
이미지와 영상 제작에 AI를 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 인턴이나 주니어 마케터가 하던 일을 AI가 통째로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더 충격적인 건 효과입니다. AI 카피라이팅 툴을 도입한 마케터들은 랜딩 페이지 전환율이 평균 36% 올랐고 광고 클릭률은 38% 증가했으며 클릭당 비용은 32% 떨어졌다고 보고했어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많이 테스트할 수 있는 카피를 AI가 쏟아내는 겁니다. 3명에서 4명의 카피라이터를 고용해서 며칠씩 회의하고 밤새 문장 다듬을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 자리는 월 구독료 내는 AI 툴 하나와 그걸 검수하고 방향 잡는 시니어 마케터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디자이너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즘 AI 디자인 툴들은 배너 광고 수십 개 버전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여러 색상과 레이아웃과 타이포그래피 조합을 동시에 뽑아낸 뒤 클릭률과 전환율 데이터까지 자동 분석해줍니다. 예전에는 디자이너 팀이 일주일 동안 만들고 테스트하던 일을 이제는 디자이너 한 명이랑 AI 툴 하나가 하루 만에 끝내요. 기업 입장에서 고민은 단순해집니다. 배너 디자인 100개를 만들려고 디자이너 3명을 뽑을 건가? 아니면 시니어 디자이너 1명이랑 AI 툴로 1000개 버전을 돌릴 건가? 당연히 숫자만 보면 후자가 매력적이죠. 그래서 디자이너 팀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방식으로 압박받습니다. 핵심 콘셉트를 잡는 소수만 남고 반복적인 제작과 변형 작업은 AI가 통째로 삼켜버리는 구조로 재편되는 중이에요. 개발자는 어떨까요? 더 심각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테크 업계에서 472개 회사가 13만 명 이상을 해고했어요. 하루 평균 500명 넘게, 대부분 개발, 제품, 디자인, 마케팅 같은 화이트칼라 직군에서 잘렸습니다. 여러 리서치 기관들은 향후 5년 안에 엔트리급 화이트칼라 업무의 최대 50%가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특히 단순 코딩, 기본 QA 테스트, 반복적인 유지보수 작업이 가장 먼저 타격받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현업에서는 AI로 기본 코드 생성하고 반복 패턴 자동화하고 테스트 코드 작성하고 간단한 버그 수정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동안 주니어 개발자에게 경험 쌓으라며 맡기던 작업들이 이제는 AI한테 시키고 시니어가 검수만 하면 되잖아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엔트리 레벨로 들어갈 입구 자체가 좁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경력 쌓으려면 일단 회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회사가 더 이상 신입을 안 뽑는다면 어떻게 하죠? 이게 바로 구조적 실업의 시작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아직도 이렇게 말합니다.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돕는 도구일 뿐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AI의 역할은 이미 슈퍼 인턴이나 슈퍼 주니어에 가깝습니다. 보고서 초안, 기획서의 첫 버전, 아이디어 목록, 코드의 기본 뼈대, 디자인 시안 초벌까지 AI가 먼저 빠르게 쏟아내요. 사람이 하는 일은 그 다음입니다. 이 중에서 쓸만한 걸 골라내고 방향을 다듬고 최종 품질을 책임지는 거죠. 여기서 사라지는 건 중간 과정에서 경험을 쌓던 사람들입니다. 파워포인트 초안 만들던 인턴, 수십 개 카피 써보던 주니어, 단순한 API 연동 작업하던 신입 개발자가 그 주인공이에요. 이 역할을 AI가 집어삼키면서 조직 구조에서 중간 단계로 들어갈 문이 하나둘 닫히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반론도 나옵니다. AI 때문에 해고된다는 말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포장하려고 내세우는 편리한 이야기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감원의 진짜 이유는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 주주 압박에 따른 비용 절감, 팬데믹 기간 과잉 채용에 대한 정상화 같은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기업이 이걸 AI 전환이라는 멋진 말로 포장한다는 비판이죠.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어떤 이유로 해고를 하든 그 이후에 기업이 선택하는 건 똑같은 자리에 사람을 다시 뽑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AI와 자동화로 채우려 한다는 점입니다. 해고의 원인이 100% AI가 아니더라도 AI는 해고 이후에 사람의 재채용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특히 강조하는 개념이 구조적 실업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은 시간 지나면 경기 회복되면서 다시 일자리가 생기죠. 하지만 구조적 실업은 직무 자체가 사라지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 글로벌 분석은 2027년까지 수백만 개의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형태를 크게 바꿀 거라고 전망해요. 특히 위험한 건 단순 보고서 작성, 기본 데이터 분석, 정형화된 문서나 계약서 초안 작성, 고객 문의 1차 응대 같은 업무들입니다. 이 일자리는 누군가 다시 채용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AI 플러스 소수 인력으로 바뀌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기획과 디자인과 코딩, 이 세 가지 직군은 앞으로 어떻게 재편될까요? 먼저 사라지는 쪽에 가까운 업무들을 보면 반복적인 리포트와 자료 정리, 정형화된 서류나 제안서 초안 작성, 템플릿 기반 디자인 제작, 단순 코딩과 유지 보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남는 쪽에 가까운 업무들은 전략 수립과 우선순위 결정,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 브랜드 스토리와 서사 설계, 시스템 설계와 아키텍처, 고난도 문제 해결처럼 문제 정의와 최종 판단에 가까운 영역이에요. 결국 같은 기획자, 같은 디자이너, 같은 개발자라는 직함을 달고 있어도 AI가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을 맡은 사람들과 AI를 활용해서 더 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로 급격히 갈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조언이 있어요. AI에 대체되지 않으려면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 되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만 반복되면 문제의 본질이 흐려져요. AI를 잘 다룬 사람이 되더라도 전체 일자리 총량이 줄어들면 누군가는 여전히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주니어와 인턴 단계의 일자리가 줄어들면 경험을 쌓고 올라갈 사다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AI를 잘 활용하는 시니어 몇 명만 필요해진다면 나머지 다수는 그 자리에 올라갈 기회조차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채용 구조, 교육 시스템, 사회 안전망과 연결된 훨씬 더 큰 구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런 것들일지 모릅니다. AI가 사람을 대체하면서 줄어든 비용은 누구의 몫이 되는가? 효율과 수익성 뒤에 감춰진 해고와 실업의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개인에게는 이런 질문도 필요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AI가 이미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반대로 AI가 아직 잘 못하는 내 직업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기획자라면 문제를 정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이 될 거고, 디자이너라면 브랜드와 사람의 감정을 연결하는 감각이 될 겁니다. 개발자라면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비즈니스와 기술 사이를 번역하는 능력이겠죠. 이 영역을 얼마나 선명하게 키워낼 수 있는지가 앞으로 AI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장 대신 사무실이, 기계 대신 AI가 블루칼라 대신 화이트칼라를 향해 칼라를 들이대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연봉 1억 개발자 대신 월 20만 원짜리 AI라는 말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과장이 아니라 이미 회의실 안에서 조용히 계산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이 변화를 부정하거나 무조건적인 공포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은 사라지고 어떤 일은 남고 새로운 일은 어디서 생기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개인과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차분하게 그러나 냉정하게 질문을 던지는 일일 겁니다. AI가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말, 아직은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AI 때문에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 이건 이미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